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지역 일대를 걸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는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6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에선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 첫 성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복음 기도동맹이 개최하는 2021 다시 복음 앞에 대회가 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인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안이지만 찬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강행할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서울 지역 걷기 캠페인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원 심사 기한만 연장됐을 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은 언제든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06개 시민단체들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15일부터 4일간 주요 서울 지역 일대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이름이 너무 그럴듯해서 좋은 법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말 악한 법입니다. 이미 서구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0배, 30배 이렇게 증가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캠페인 행진에 앞서 진평연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독소 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돼 있어 표현, 신앙,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아성애,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우려되며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어진 거리 행진은 마스크 착용과 질서를 지킨 가운데 국회의사당역에서부터 여의도 일대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시민들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별을 상징하는 풍선과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 현장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미풍양속이라든가 우리 모든 법을 문란하게 하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사회 전체를 혼동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반대하러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은 첫날 미아사거리역과 서초역 인근에서도 연이어 개최돼 하루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행렬에 참여한 걸로 파악됩니다. 진평연은 16일에서 17일 망우역과 서울 영락교회, 어린이 대공원 앞과 삼성역 주변에서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 3일 제6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영화제와 차별화된 뿌띠 예술 공모전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말씀과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시상식 현장에 박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천 영상사역자 양성을 위해 열린 제6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지난 3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더 많은 기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제와 공모전의 형태가 합쳐진 뿌띠예술 공모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화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 아트 작품도 출품이 가능해지면서 참여의 폭이 확장돼 문화사역자들을 발굴하는 데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대상의 영예는 영상 부분에서 기독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단편 영화 교멜레온을 제작한 차선우 감독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이, 디자인 아트 부문에서는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스토리북으로 담아낸 죄인 중의 괴수의 배유나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함께 참여한 청년들이 굉장히 5개월 정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 귀한 컨텐츠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좋은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감사에 참여를 드렸던 바울처럼 제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이번 계기로 통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역의 비전이 담긴 특별상도 수여됐습니다. 영상 부분 특별 대상인 후원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빛상과 특별 금상으로는 주식회사 리빔의 씨앗상, 특별 은상으로는 굿TV의 천사상이 수여됐습니다. 굿TV 천사상을 받게 된 박신영 감독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며 많은 은혜를 받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이 첫 공모전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또 특별상으로 굿TV 천사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국기독교영화제 이성애 부위원장은 말씀과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기독교영화제를 통해 선교 사명을 가진 문화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국제화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헐리우드에 견학을 가고 또 그분과 직접 1대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을 담은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년을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영화제를 주최하는 파이오니아 21연구소는 지난 2002년 설립돼 잊혀진 가방과 제자 옥하눔, 부활 그 증거 등 영화 제작 등으로 기독교 영화의 성장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굿TV와 협력해 한국 기독교 문화 콘텐츠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 김진출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4일 안산 광장에서 올해 첫 성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일부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와 성탄 콘서트, 2부 성탄트리 점등 예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탄트리 불빛을 보며 많은 시민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탄축제에는 장한묵 안기총 회장과 윤화섭 시장, 안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불우이웃과 이주민 선교회에 라면, 김 등을 전달했습니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점등됩니다. 복음 기도동맹이 개최하는 2021 다시 복음화폐 대회가 내달 12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와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도의 소명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한편 다시 복음화폐 대회는 지난 2011년 시작돼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의료선교단체 성누가회가 의료보건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의료꿈나무 4기를 모집합니다. 의료꿈나무는 현재 크리스천 의료 전문의들이 청소년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학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기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기존 현장 강의 외에 의꿈 라이브, 사연 토크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됩니다. 모집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며 의료꿈나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정규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캐럴과 워십의 크리스마스 버전과 화요 모임의 자작곡 등 총 11개의 트랙이 수록됐습니다. 예수전도단은 1년에 단 하루지만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며
소망이 없고 기쁨이 바닥난 것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한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갈라쇼 행사인데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동시에 건강함까지 홍보해 미국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던 한식의 위상이 당당히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첫 갈라쇼를 개최했습니다. 2010년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출범 후 그동안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축하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리셉션 하우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식 세계화 추진위 회원사와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 한식 관련 유통회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한식당들이 한식 세계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제1회 갈라쇼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 행사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은 김치와 비빔밥을 알고 있고 고추장과 코리안 바베큐는 미 주류 사이의 핫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맨하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되면 외국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약간 놀랄 정도로 지금은 거의 80%가 외국 분들이세요. 그만큼 우리 한식이 위상이 높아졌고 저희들은 한식이 곧 외교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식을 알리고 또 우리 한식에 드시는 방법이라든지 이 건강식이 얼마나 헬스푸드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컨셉은 건강한 한식입니다. 한식의 큰 특징인 건강함을 알리기 위해 한식 세계화 추진위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공유하고 건강한 한식을 직접 맛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Every week they have 5 dishes that they want to eat, and 닭갈비, 불고기, 갈비, kimchi 볶음밥, and bibimbap. Korean barbecue restaurant, and it was like incredible. You know, all the little side dishes. I loved all the little things, and you know, I think my favorite is the beef. It's wonderful. I love Korean food, Korean barbecue. 지난 10여 년간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대외적으로 센트럴파크 코리아데이, 한국 입양아 한식 홍보, 한국 전통주 홍보, NYU와 컬럼비아 대학 한식 홍보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했고 한식당 종사자 교육과 공립학교 한식 급식, 한식 식재료 공동 구매와 같은 내부 정비 사업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식 푸드트럭 행사와 공공기관 한식 홍보,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와 같은 캠페인성 행사를 비롯해 메뉴판 제작, 식기류 제작, 실내 인테리어 소품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과 같은 한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뉴욕을 중심으로 미동부 한인사회에 한식의 위상을 고취하기 위한 크고 작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K푸드는 세계인의 관심을 샀고 업체들은 세계인들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 위중증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4%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며 중증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발동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일상회복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됩니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운송 차량은 400여 명의 경찰 경호 아래 각 시험지구로 이동합니다. 시험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관리 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오는 18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다시 운반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6,300여 명 늘어난 50만 9,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시험은 18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가계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7만 1,0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268대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7위입니다. 중국이 175만 6,319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7만 2,554대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은 이처럼 경쟁이 격화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와 배터리 신뢰성 확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AFP 통신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이상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450유로, 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거나 출근, 식료품 구매, 산책 등을 위한 기본적인 외출은 가능하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호주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안전하지 못한 상품으로 규정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 14일 호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담배 판매 중단을 성면과 납페인트 시장 퇴출에 비유하며 정부의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의 담배 판매 중단 날짜를 정할 것과 담배 소비세를 대신할 세수 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의학저널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암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소매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반인과 결혼해 왕족에서 평민 신분으로 바뀐 일본 마코 전 공주가 미국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결혼으로 일본 왕실을 이탈한 공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마코 전 공주는 4년 전 약혼을 발표했지만 남편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대중의 반대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한편 고무로는 지난달 말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2월 시험을 다시 치를 예정입니다. 미국 야생 사슴 무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수의학 연구팀은 최근 아이오와주 흰꼬리 사슴 무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겨울철 대유행 기간에는 사슴의 80%가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슴이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전파할 수 있는 동물 숙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7도, 대전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과 제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영상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상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열린 한국기독교영화제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영상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